자, 6월 17일 이적 시장 얘기를 해볼 텐데 지금 로마노가 브라이튼하고 토트넘 간의 거래 얀 폴 바네캡 투 토트넘 허스퍼 히어리고로 뛰었어요. 5,200만 파운드에 합의가 됐다고 하고 앤디 네일러라 그래갖고 브라이튼 1대장이 있습니다. 그 기자 중에 이제 앤디 네일러가 이제 브라이튼 대장 기자인데요. 제일 공신력이 좋다는 뜻이죠. 이 사람 또한 이제 온스테인도 그렇고 로마노도 그렇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것에 동의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브라이튼이 토트넘에게 판매한다는 게 확정이 된 거고, 솔직히 저는 어제 말했던 것처럼 협상이 좀 더 끌릴 줄 알았으나 생각보다 빨리 끝나가지고 굉장히 좀 경이로운 상황이고 좀 신기합니다. 저는 이게 브라이튼이 또 다른 제안을 기다려보면서 저 액수로부터 경매를 한번 붙여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바네케에 대한 뭐 연락이 잘 안 왔는지 다른 클럽들한테는 뭔진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매각을 알아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부슈코비치에 대해서 두 번째 비드를 넣었는데 3,500만 파운드를 비드했는데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부슈코비치가 일단은 본인의 의지를 꺾는 게 아닌 이상 얀폴 바네케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주전자리 보장이 안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 관계로 부슈코비치는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브라이튼 쪽에서 얼마까지 질러볼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높아봐야 저는 5천만 파운드라고 보거든요. 근데 토트넘이 그냥 아예 안 팔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토트넘하고 바네케 그리고 부슈코비치 이 세 가지 관계성에 대해서는 좀 더 서로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슈코비치랑 토트넘 쪽에서. 부슈코비치가 저는 개인적으로 07년생인데 서브 자리를 너무 좀 뭐라 해야지, 지나치게 거절하는 느낌이 강하다고 생각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유럽 대항전을 못 나가잖아요. 유럽 대항전을 못 나가는 게 위상 문제가 아니라 위상보다도 경기 수가 적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배정받을 수 있는 경기 수가 또 줄어든단 말이죠. 거기서 약간 불만족이 찾아왔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만, 근데 이제 시즌 내내 좀 약간 이적설 가지고 해가지고 좀 팀을 약간은 곤란하게 만들었다라는 일부 여론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뭐 토트넘 팬들의 의견도 이해는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짜증나는 상황인데, 토트넘은 일단 센터백에 관해서 두 가지 과제가 지금 주어진 상황이죠. 로메로랑 부슈코비치. 그리고 지금 사비뉴 영입을 위해서 토트넘이 이제 맨시티랑 선수적 대리인들과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이 거래가 지금 생각보다 업데이트가 없고 조용한 이유는 계속해서 대화가 진행 중이고, 뭐 합의된 사안이 딱히 없기 때문이다라고 로마노가 말을 했고, 물론 합의된 사항이 딱히 없다는 것은 대화가 답이 없이 계속 굴러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대화가 길어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토트넘은 토날리 측과 대화를 나누고 있고, 재정적인 면이나 계약 조건에 있어서 선수와 개인 합의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만간 토트넘은 뉴캐슬을 접촉해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로마노의 생각에는 뉴캐슬의 초기 요구액은 1억 유로라고 지금 나왔거든요. 이게 파운드로 환산을 하면은 8,500만 파운드 뭐 이쯤인데, 뭐 로마노도 이거보다 이상이 될 수는 있다고 하긴 하지만 저는 이게 가격이 아직까지도 믿겨지지 않는 상황이긴 해요. 이러면 솔직히 다른 클럽이 왜 안 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토날리가 되게 좋은 자원인데 8,500만 파운드, 이거 토트넘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래가 될 수 있거든요. 일단 마테오 모레토도 토트넘과 토날리의 협상은 가속되고 있다고 하고, 토트넘은 이제 단독 레이스로 가장 앞선 위치를 먹으면서 이적 사가를 이끌게 되는 상황인데, 토날리가 전에도 말했지만 뭐 학연 지연해가지고 또 이제 브레시아 친구 내 동생 하면서 이제 데제르비 엑스 동생 자처할 거고, 서로 되게 보기 좋아 보이긴 합니다. 또 감독도 이탈리아 사람이다 보니까 그 문화권도 맞을 거고, 그리고 또 팀 내에서도 이탈리아 선수가 조금 있잖아요. 물론 비카리온 나가긴 하지만 우도기도 있고, 뭐 또 영어도 할 줄 알고 잘 적응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8,500만 파운드인지는 조금 더 체크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물론 내가 뭐 현실 부정 뭐 이런 건 아니고, 전혀 뭐 부정은 맞긴 하지만 어쨌든 뭔가 억지 부린 건 전혀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봤던 소식은 다 더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기다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같은 시간대에 이제 토날리도 노린다고 했었던 맨시티는 뭐 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앤더슨하고 개인 협상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앤더슨은 일단은 맨시티가 확실하게 더 탑독을 먹고 있고 진전을 했다는 뜻이죠, 전보다. 그리고 토트넘도 가장 적극적이었는데 개인 합의까지 땄으니까 더 탑독이 된 상황이고, 그럼 여기서 이제 메뉴는 뭐 하고 있냐라고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메뉴가 가격선을 고려하는 거는 좋긴 하지만,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이게 좋은 볼란치 보강을 원한다면서 앤더슨과 토날리한테 이렇게 발을 빨리 빼버리면은 대체 누굴 내려오겠다고 이러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를 떠나서 그냥 비전이 안 보이니까, 정확히는 내비게이션 없이 그냥 목적지가 없는 상태로 그냥 자율주행하는 느낌이라 모르겠어요. 뭘 원하는 건지 니즈를 모르겠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보강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신중한 건 좋겠는데, 근데 지금 시장 내에서 PL에서 검증되고 있는 탑독에 해당되는 미드필더들이 계속 팔려나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 마테스 페란데스랑 스콧 이런 데 쪽이랑 지금 컨택을 해보고 있는데, 근데 또 토날리가 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스퍼스, 그러니까 토트넘을 이용해서 다른 클럽으로 문을 열었다는 의도를 다룬 그런 식의 내용을 다룬 이제 보도도 있었는데, 그건 로마노의 말에 의하면 사실은 아니라고 하고, 그럼 메뉴랑 지금 연결되고 있는 상황은 또 아니고, 확실하게 지금 메뉴는 토날리 말고 다른 쪽을 노려보고 있는데, 그럼 메뉴가 노리고 있는 매물들이 토날리보다 잘하냐라고 하면 그것도 모르겠고, 일단 로리 비테리 말하기로는 메뉴는 마티아스 페란데스에 관해서 8천만 파운드를 맞춰줄 생각은 없다고 하고, 스콧은 NFS래요. 근데 지금 상황이 좀 약간 꼬인 게, 그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크레친스키라고
있다고 그래갖고 그 웨스트햄의 체코 출신의 구단주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웨스트햄의 지분을 30% 정도 조금 안 되게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그 성파문 미성년자 그리고 갱단 그리고 마약 뭐 어쩌고 해가지고 지금 나락을 가버린 그 설리반 구단주가 이제 나가게 되면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거의 주게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 이제 현금 투입을 해가지고 이제 재정적인 압박으로부터 팀을 탈출시키고 6월 30일까지 선수를 판매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려는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6월 30일까지 즉 이제 남은 13일 동안 선수를 빠르게 팔아야 된다라는 강직성으로부터 탈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협상에서 입지를 좀 가질 수가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이거 자체는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가고 있는 기분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마테스 페란데스나 디우프, 완비사카 등에 관해서 그리고 서머빌에 관해서 그리고 뭐 설령 팔릴 수도 있는 보엔에 관해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는 더 높은 가격을 불러도 좋은 상황이 왔고 그리고 이게 27년까지 안 팔아도 되는 구조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27년 여름에 차액을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얼마를 채워야 된다라고 나온 그 보도들 있잖아요. 웨스트햄이 강등되면서 그 액수를 2월 시켜가지고 저 2월엔 편집 맞는지 모르겠다만 그 내년으로 보내가지고 그때 한 번에 다 청산을 해도 된다. 근데 문제는 언제든 간에 청산을 해야 되긴 하기 때문에 판매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올해가 될 필요는 없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기사를 제가 찾아봤을 때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게 정확하게 확실하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웨스트햄 장부 자체를 뭐 볼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마테스 페란데스가 이번 여름에 뭐 설령 안 나가도 되는 걸 수도 있고 뭐 웨스트햄 판매 계획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근데 그 웨스트햄이 판매 계획이 있었다는 내용은 구단주가 이제 9천만 파운드를 현금 투입을 하기 전에 나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스탠스가 달라졌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크레친스키는 분명 테인버그 기사였나 EX라는 ITK 팟캐스트였나 거기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구단주는 일단은 지금 선수들을 최대한 지키는 것에 일단 목표를 두고 있다라는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켜보긴 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그 블러핑 같긴 한 게 다음 시즌으로 웨스트햄이 이제 장부가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구단 수익 자체가 2부 리그에서 활동되는 기간 동안에 나온 수익 같은 것들 포함해가지고 선수 판매까지 해서 그런 걸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맞춰가지고 장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솔직히 액수 자체가 높게 책정되기가 힘들어서 결국에 팔긴 팔아야 돼요. 내 생각엔 팔긴 팔아야 돼. 안 판다는 거는 그냥 약간의 그 후가시 아니면은 뭐 팬들 여론 잡기용 뭐 그런 느낌이 약간 드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근데 마테스 페란데스에 관해서 메뉴가 원하는 가격으로 사올 수 있는 확률은 많이 내려간 거죠. 그래도 전보다. 그래서 초반에는 마테스 페란데스가 이런 장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확실히 메뉴가 탑독으로서 이 협상을 지배하고 그리고 리드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에 데려올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갔던 상황이었으나 크레친스키가 9천만 파운드를 이제 투입하고 난 이후에는 상황이 약간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그에 더불어서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도 NFS 선언을 하고요. 8,500만 파운드를 요구한다는 내용도 있었고 확실히 좀 머리가 아파진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메뉴가 또 한편으로는 다른 쪽으로 지금 한번 고개를 틀기 시작했어요. 서머벨이라는 이제 선수하고 링크를 지금 띄웠는데 로마노가 온스테인도 마찬가지고요. 웨스트햄은 5천만 파운드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노에 가면은 PSG도 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락을 했다고 하고요. PSG 이 미친놈의 새끼들은 왜 자꾸 윙포워드를 더 보강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더 배고프면은 지금도 지금 보강을 계속 불이 나게 알아보고 있는데 뭐 얀디오망드나 서머벨이나 등등등 이 서머벨을 노리는 이유는 아마도 뭐 바르콜라가 나갈 가능성을 조금 염두에 놓는 건지 모르겠다만 어쨌든 PSG도 지금 껴있는 상황인데 메뉴가 지금 서머벨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좌측 터치라인에서 맹가십 이런 말 하더라고요. 좌측 터치라인에서 공을 갖고 흔들어줄 수 있는 윙어가 없다. 그러니까 좌측 터치라인의 고도를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좌측 터치라인인데 하프라인 부근에서 공을 잡는 거에 능한 애가 있고 좌측 터치라인인데 근데 코너 플래그 근처에서도 공을 잡는 데 능한 애가 있고 이제 이게 축구라는 스포츠가 정말 재밌는 거는 그 사소한 위치에 따라서 선수의 평가가 완전 갈리잖아요. 완전 갈리잖아요. 제크렐리치 오른쪽으로 보내면 솔직히 별로 맛없는데 왼쪽 터치라인 중앙 부분에 딱 넣어두면 진짜 맛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메뉴가 갖고 있는 윙포워드 진을 보게 되면은 윙포워드라고 규정을 원래 받지 않았던 애들이 왼쪽 윙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이제 마테스 쿠냐랑 이제 도르구 같은 경우에는 풀백의 성질이 훨씬 강하고 그리고 이제 좌측 터치라인 중앙 부분에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반면 쿠냐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커 성향도 강하고 넘버테 성향도 강하기 때문에 결국에 커진을 해야 돼요. 그런 메뉴가 이제 4-2-3-1 구조를 딱 이제 펼쳐봤을 때 왼쪽 터치라인에서 변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맹가시 말대로 정확하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리고 있는 선수가 서머벨인 이유는 아무래도 거기서 이제 흔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 건데 결국에 왜냐면은 도쿠 경기를 보면은 벨기에를 본다고 하더라도 왼쪽에서 공을 잡고 가만히만 서 있어도 2명이 따라붙고 그리고 이제 특이한 상황에서는 거의 3명이 묶여있는 상황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메뉴는 진짜 그런 옵션이 만약에 있어요. 도쿠가 팀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서머벨이 있다고 치면은 서머벨이 사이드에서 2명을 묶어준 채로 백패스를 빠르게 열고 롱레인지 패스가 가능한 뭐 브루노 페란데스한테 그 공을 전달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반대로 이제 오픈을 딱 때려가지고 반대편에 있는 뭐 달로나 아니면은 은베모 이쪽으로 공을 전달을 했을 때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소한 이득 하나를 굴리기 위해서 메뉴가 지금 왼쪽 윙어가 필요로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왼쪽 윙어를 문의했다는 내용은 이번
시즌 이적 시장에선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메뉴의 이적 시장 흐름이 좀 바뀌는 보도라고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레프트 풀백 3선 이쪽으로만 보통 얘기가 나왔고 왼쪽 윙포워드가 얘기 나온 것도 그냥 선수가 메뉴 행을 원한다, 누군가가 원한다, 이 정도가 끝이었지 메뉴가 이렇게 대상을 딱 짚어가지고 레프팅 보강을 물어보고 있다. 왜냐면 휘트웰의 보도에 따르면 도르구를 윙포워드로 보통 해석을 하지 풀백으로 해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메뉴는 이 도르구의 해석의 여지에 따라 변동성 있게 이적 시장을 접근해 나갈 것이고, 뭐 레프트 백, 올 레프트 윙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레프트 백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레프트 윙이 필요한 거고, 레프트 윙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레프트 백이 필요한 건데, 근데 레프트 윙으로 해석을 했을 때 레프트 백을 데려올 만한 매물이 지금 너무 비싸요. 루이스 올 너무 비싸거든요. 지금 8,500만 파운드, 8천만 파운드 이 정도 부른다고 해서 루크 에드워즈였나? 걔가 한번 보도를 했었고, 그리고 그 밑에 다운그레이드 레벨인 디오프를 노리기에는 오늘 세네갈과 프랑스 경기를 봤듯이 확실히 좀 수준이 낮아요. 별로야. 나 오늘 진짜 그 디오프한테 실망을 좀 많이 했는데, 근데 메뉴가 솔직히 디오프급을 장기적인 그걸로 키우기 좀 아쉽긴 하니까, 그러면 이제 메뉴의 고민은 이러면 도르구를 풀백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헤븐도 풀백이 가능은 하니까 전 헤븐이 그 루크쇼 역할까지는 그나마 가능할 거라 보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위쪽을 노리게 되는 건데, 윙포워드 맵으로 딱 봤을 때 서머빌만큼 가성비가 나오는 애가 없어. 근데 서머빌마저도 지금 5천만 파운드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오고 있는 와중에 서머빌이 원래 EX라는 ITK로부터 3,500만 파운드에서 4천만 파운드 그 요구 얘기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 가격이. 근데 이게 온스테인이 그 뒤에 나중에 나온 보도잖아요. 이적 시장은 보통 그 나중에 나온 보도가 맞는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온스테인의 공식력, EX의 공식력 이걸 떠나서 아마 크레친스키가 방금 아까 계속 설명했던 그 9천만 파운드 현금 투입을 하고 나서 이 가격 변동성이 일어난 게 아닌가, 올라간 게 아닌가. 그리고 서머빌이 지금 월드컵에서 스타트가 좋아요. 그 본인이 원래 국가대표팀에서 좀 입지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이제 대체 발탁이 되고, 처음은 아니고 뭐라 해야지, 어쨌든 월드컵 처음으로 나가고, 서머빌이 나가게 된 배경에는 시몬스 부상, 그리고 이제 뭐 프림퐁의 부진,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올라가게 되고 첫 데뷔전부터, 월드컵 데뷔전부터 원더골을 꽂았잖아요. 로벤이 생각나는 그런 원더골을. 그래서 앞으로도 주가가 좀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걸 이제 보고 서머빌 좀 더 높게 불러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높게 부르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뭐 가능성이 있는데, 메뉴가 서머빌을 노리게 되는 배경에 관해서는 되게 흥미롭고, 그리고 메뉴가 이렇게 되면은 왼쪽 터치라인을 코너 플래그 근처에서 아니면은 공을 갖고 빠르게 옮기는 작업에 관해서 고민이 남아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마테오 모레토는 또 이런 말도 해요. 쿠쿠레아가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연결이 엄청 많이 되다가 결국 하이제킹을 당해서 레알 마드리드로 갔잖아요. 레알 마드리드랑 지금 오피셜 뜬 걸로 아는데 한 36시간 전에, 그때 떠버린 오피셜로 인해서 지금 레프트백 매물은 완전히 다 사라져버렸고, 본인들이 원하던 거기서 이제 루제리에 대한 퀄리티 불만족이 약간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 내용이 나오는 걸 보면은. 그럼 이제 눈을 딱 틀었을 때 루제리가 레프트백으로서 킥이 굉장히 좋아요. 그냥 퀄리티가 좀 다운그레이드가 된 왼발잡이 아놀드라고 생각하면 좀 편한데, 그냥 특징 자체는 실력보다 그리말도를 지금 노리고 있어요. 그리말도가 그 루제리랑 되게 비슷한 성향의 기술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나이는 95년생, 올해 나이로 31살. 루제리보다 지금 나이가 7살이 더 많은 풀백인데 1000만 유로에서 1300만 유로를 보고 있어요. 근데 물론 뭐 루제리랑 그리말도를 공존하기보다는, 그러니까 팀에 같이 남겨둘 건지, 아니면은 이제 뭐 그리말도를 데려와가지고 루제리를 보내게 될 건지,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알레티가 이제 그리말도 측과, 정확히 레버쿠젠 측과 영입 협상을 해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리말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스페인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이 있다거나, 아니면 챔피언스리그를 뛰고 싶다고 하면은 알레티를 충분히 고려해볼 법하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좀 여담을 웃긴 점은 그리말도 같은 경우는 카탈루냐의 대표적인 클럽인 라마시아 출신이거든요. 그 바르셀로나의 라마시아 출신인데, 그래가지고 또 이제 바르셀로나랑 링크가 꽤 은근 많이 났었어요. 근데 이 선수가 또 알레티로 가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온스테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트레보 찰로바가 월드컵 대체 발탁이 되었다. 이거는 좀 되게 신기한 부분인데, 다친 선수가 그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리브라멘토거든요. 리브라멘토 같은 경우는 제가 국대 자원으로서 해석을 해보면 양쪽 풀백이 다 가능하면서 직선적인 풀백으로서 활동을 하는 선수고, 센터백 역할과는 전혀 무관한 선수인데, 근데 그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탈락을 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넣은 게 찰로바예요. 약간은 좀 되게 앵스러운 거는, 찰로바가 풀백이 가능은 한데, 근데 에지리 혼사 우풀백 가끔 나올 때 있거든요. 그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완전 아래 하향시켜서 거기에 픽스를 박아놓고 그 반대편 측면을 확 올려버리는 그 정도 백포라인에서의 오른쪽 이제 풀백, 딱 그 정도만 역할이 구사가 가능한 애라서, 그래서 이거는 풀백 대체가 아니라 그냥 센터백 인원수를 늘리기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건데, 이러면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아니 센터백 수가 지나치게 많다, 이거 뭐 백스리 쓸라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는데, 근데 지금 내가 기억하기로는 잉글랜드에서 투엘이 백스리를 쓴 적이 딱히 없거든요. 그래서 왜 데려가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데려간 거 고마운데 리브라멘토가 탈락을 했어. 그다음 오플백에 스펜스랑 루이스 제임스가 있고 왼쪽에는 오라일리가 있어. 그러면 이제 뭐 루이스 홀 고려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좀 퀄리티가 아쉬워도 미첼까지 고려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스펜스를 왼쪽으로 해석을 한다고 했을 때 오른쪽 윙백으로 볼 수 있는 뭐 트렌트를 한번 선택해볼 수도 있는 건데, 그 외에도 다른 뭐 이제 왼쪽 윙백에는 루크쇼도 있죠. 근데 그런 자원들을 다 쌩까고 풀백을 약간 흉내낼 수 있는 센터백 한 명을 데려갔어요. 물론 약간 특이점은 있죠. 본인이 이해도가 높은,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대체 발탁을 해야 되고 스팀하고 최대한 맞춰봤다거나 본인이 이해도가 좋은 선수를 데려가기 위해서 트레보 찰로바를 데려간 것 같긴 한데, 네, 물론 트레보 찰로바가 지금 아마 국대 명단에서 딱 봤을 때 한 5순위 센터백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출전 시간은 많이 점유하지 못하겠다만, 한편으로는 참 투엘이 되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약간 유추가 안 되고 직접 경기를 봐야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그냥 그런 발탁건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좀 인상 깊은 사건이에요. 왜 데려갔나에 대해서는 뭐 나는 행복하죠. 찰로바가 월드컵 뛰는 모습을 뭐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긴 했으니까. 근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은 모르겠어. 잘은. 니자르 킨셀라가 첼시는 최소 2명의 검증된 프리미어리그 즉시 전력감 선수가 합류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 전부터 나왔던 내용이고, 지금 첼시가 풀백을 사올 것 같다는 느낌은 솔직히 좀 덜 들고, 아마 홀을 한번 찔러보긴 할 텐데, 근데 우측 센터백은 고정이고 나머지 하나를 유동적으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우측 센터백은 확실히 고정인데 그 나머지 하나를 유동적으로 고른다는 게 뭔 말이냐면, 키퍼는 일단 확실히 지금 보강을 안 한다라는 내용이 지금 대강 유추가 되죠. 뭐 산체스를 다음 시즌에서 넘버원 골리로 쓴다라고 하니까, 그럼 이제 뭐 윙백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윙포워드 고려해 볼 수 있고, 볼란치도 고려해 볼 수가 있고, 이 세 가지 가능성에서 아마 대충 이제 추려지지 않을까 싶은데, 오운스테인의 말로는 멀티가 가능한 자원을 첼시가 지금 데려오고 싶어 한다라고 했는데, 아직 바르코가 오피셜이 안 떠가지고 바르코를 그 영입으로 간주를 할 수도 있다만, 근데 이제 모순이 생기죠. 니자르 킨셀러가 말했던 프리미어리그 즉시 전력감 선수가 합류할 것이다. 근데 즉시 전력감은 또 아니니까 다시 고민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즉시 전력감 한 곳은 센터백은 확실하고, 그러면 이 선을 잡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바르코가 멀티가 되니까 일단. 그래서 이제 중앙 미드필더 그 뭐 한 명쯤은 필요하단 말도, 왼쪽 풀백도 한 명쯤 필요하단 말도 바르코로 다 퉁이 쳐지니까 거기는 그걸로 끝내고 바르코 하토로, 그러면 이제 윙포워드인데, 윙포워드 지금 링크 뜨는 게 뭐 모건 로저스랑 뭐 딱히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되게 미궁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대상이 누군지라도 알고 싶어서라도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뭐 희망 회로긴 한데 엠바고 같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대상을 측정지지 않고 본인들이 방출 협상 같은 경우에도 별로 막 그거를 티를 안 내려는 것 같은데, 실제로 대형 영입건 같은 경우에는 뭐 엠바고로 진행한 바가 있으니까, 당장 이번에 쿠쿠레아가 방출됐던 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엠바고에 가까웠고요. 그래가지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뭐 우리는 이건 다 상상의 나래다 보니까 내가 뭐 확신을 갖고 말할 순 없지. 그게 좀 답답하죠. 난 소스가 없으니까. 로메로 첼시는 아니겠지 설마. 아니, 솔직히 말해서 로메로가 나는 정상적인 원래 본래 실력만 유지하고 있을 수 있으면, 그리고 토트넘 출신이 아니면 사올 수는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단 라이벌 팀 선수고 급여가 너무 높고 몸값이 높고, 근데 거기서 또 이제 매너적인 부분들이 너무 커서 멘탈적인 부분이 베테랑 센터백으로 작용한다기보다는 저는 아직도 그 사람이 20대 초반 같아요. 그냥 하는 짓이 그냥 너무 유망주스럽고 그냥 혈기왕성한 것 같아. 근데 나는 20대 후반 선수가 혈기왕성하다는 느낌을 주는 건 별로 좋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혈기왕성이 결국 퇴정으로 이어지니까 되게 좋은 센터백이고 볼플레잉 좋고 알론소가 좋아할 법한데, 근데 솔직히 그게 참 상황상 노리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데려온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다른 팀 출신이었고, 그리고 내가 방금 말했던 그 이슈들, 부상 말고도 뭐 퇴장이나 멘탈적인 부분들, 이게 없었으면은 뭐 몰랐는데, 근데 몸값도 이미 너무 많이 떠올라 버렸고, 왜냐면 토트넘이 급여를 세게 줘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 안 데려올 이유가 진짜 뭉탱이야. 뭐 선수 프로필이 부합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나마 희망적인 부분은 첼시가 지금 이번 월드컵에서 지켜볼 만한 센터백이 2명이 있거든요. 아직 한 경기밖에 안 되긴 하는데, 벨기에 우측 센터백 걔 괜찮고요. 이아고였나? 걔 이름이? 걔랑 싱고 괜찮더라고. 근데 걔네가 리그에서 보이는 퀄리티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첼시가 뭐 월드컵에서 센터백 한 명을 사온다고 하면은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아직까지 지금 우터팩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선수는 그 둘이거든요. 저는 경기 쫙 봤을 때. 뭐 김민재 얘기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김민재는 첼시가 노릴지 모르겠어요. 뭐 김민재도 얘기해 볼 수는 있겠다. 그리고 사실 인상적이었던 우터백엔 또 당연히 바네케가 들어갔는데, 바네케 희위가 떠버렸으니까 이미 빠빠이고. 라비오 선수 그 사람 본인 자체가 어떤 멘탈리티를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라비오 되게 좋아하거든요. 와, 근데 와서 괜찮을지 아닐지 뭔지 모르겠네. 엄마의 악명이 너무 높으니까 솔직히 막 엄청 긍정적인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